안녕하십니까. 광명미역치과 이상돈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악 제2대구치 임플란트 수술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 제2대구치는 접근이 어렵고 시야가 좋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후방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전방으로 제1대구치에 너무 근접하지 않게 식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합되는 공간이 적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위에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골의 높이가 짧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이 매우 소프트한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근원심 임플란트 포지션은 대개 하악 제1대구치 원심면으로부터 5-6mm 정도 후방에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철물의 크기는 전후방적으로 10에서 12mm 정도의 교합면 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상적인 대구치의 전후방 거리는 한 12mm 정도 되는데, 제2대구치인 경우에는 교합면의 크기를 조금 작게 10mm 정도로 통상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의 포지션은 제1대구치 후방 5mm 지점에 드릴링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임플란트가 제1대구치부터 너무 멀리 식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너무 긴 드릴보다는 짧은 드릴로 시작하게 되면 좀 더 위치를 잘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mm 트위스트 드릴로 이니셜 드릴링 하고 난 후에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끼워서 페리피컬 엑스레이나 파노라마를 찍어서 방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악 제1대구치가 근심으로 경사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플란트의 위치를 잘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하악 제1대구치에 매우 근접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니셜 드릴이 너무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근접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바이올로직 위드스에서 보는 여기에까지 흡수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1대구치의 원심면 골에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악 제1대구치가 원심 경사되고 원심 측은이 원심으로 커버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위치를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2mm 트위스트 드릴링을 하프 드릴, 반만 드릴링해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면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니셜 드릴링이 됐다면 포지션을 후방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이드 커팅 드릴이나 테이퍼 드릴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고, 짧은 임플란트 그리고 테이퍼드 디자인의 임플란트를 사용한다면 하악 제1대구치의 원심 측은을 터치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디얼하게는 이 녹색 라인으로 임플란트 식립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심 측은이 후방으로 많이 뻗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테이퍼드한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루트 터치를 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명확한 하악 제1대구치의 원심 커버처를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끼워서 임플란트의 포지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수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치조 신경관이 근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치 후에 딜레이드로 4개월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좀 더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치 전 사진인데, 하치조 신경관에 제2대구치가 근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치 즉시 하게 되면 신경관을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치 4개월 후에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악 제2대구치는 배합되는 공간이 제한된 경우, 작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악 제2대구치 정출화하기도 하지만 레무스의 본이 증식이 돼서 이렇게 공간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점을 삭제를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수직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도 본 레벨의 임플란트를 선택을 하고 조금 더 깊게 식립하는 뎁스 컨트롤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골의 높이가 제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악 제2대구치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치 신경관으로부터 2, 3mm의 세이프티 존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위에 임플란트가 위치될 수 있도록 정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5mm 직경의 10mm 임플란트면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하악 제2대구치의 강한 바이팅 포스를 이겨낼 수 있고 교합 지지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5mm 직경의 8.5mm 임플란트 혹은 6mm 직경의 7mm 임플란트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2001년도에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요.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4.8mm 직경의 12mm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너무 임플란트가 길게 들어간 모습이죠. 저는 이 모습이 좀 좋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20년 된 결과는 아주 잘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굉장히 환자도 고통스럽고 술자도 고통스럽습니다. 개구기를 사용해서 입을 크게 벌려놓고 드릴링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처음에 시어 드릴을 사용해서 드릴링을 하고 난 뒤에 임플란트를 적절한 길이를 쓰게 되면 환자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치신경 침범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술이죠. 그래서 이 하악 제2대구치를 발치하고 난 후에 충분한 힐링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딜레이드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를 저는 항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모자란 뼈가 있으면 후방에서 치조고를 이식을 하게 되면 되겠고요. 항상 통상적으로 숏 드릴을 사용하고 혹은 하프 드릴링해서 임플란트의 위치와 깊이를 점검을 한 후에 드릴링을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mm 트위스트 드릴링 시에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이 오면 중단을 하고 엑스를 찍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악 제2대구치 부위는 설적 부위에 컨케이브한 이러한 그 부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CT 상에서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임상적으로는 드릴링 시에 저항감을 느끼면 여기가 설측 코티칼본에 부딪혔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정도까지의 길이의 임플란트를 선택하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악 제2대구치는 골질이 매우 소프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2mm 트위스트 드릴링 시에 골의 질이 소프트한지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골질이 소프트한 경우에는 컨벡션 드릴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파이널 드릴 사이즈의 스풀키를 적게 해서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라테럴 컨덴세이션 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때로는 인공뼈를 집어넣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의 아주 소프트한 본이었는데 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했지만 로드가 가해지면 치조고의 리모델링이 일어나면서 좀 더 단단한 골질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주 약한 소프트한 본이 있습니다. 69세 여성 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에서 볼이 매우 물렁물렁한 소프트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커버스크루를 잠그는 과정에서 임플란트가 하방으로 쑥 싱크홀처럼 쑥 빠져 들어간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임플란트를 다시 꺼집어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측 골벽을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본 그래프트를 하고 한 4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본 레벨 임플란트 대신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겠습니다.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는 이쪽이 다이아미터가 크기 때문에 하방으로 쳐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한 본에서는 아주 작은 파이널 드릴 사이즈를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라테럴 컨덴세이션 될 수 있도록 인공고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티슈 레벨의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하악 제2대구치 후방에 제3대구치가 매복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 27세 남자 환자였는데요. 이 하악 제2대구치 주변에 치주 농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를 모두 발치를 했고
2012년도 2월 달에 발치를 하고 10월 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6mm 직경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초기 교정이 좋지 않아서 7mm 직경, 울트라 와이드 7mm 직경의 8.5mm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모습입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보철물을 대합된 공간이 적었기 때문에 나사 방식으로 완성을 했고 9.5년 된 결과입니다. 10년 된 결과이죠. 본 레벨에 변화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소프트 한 번에서도 와이드 다이아미터와 숏 랭스의 다이아미터를 컴비네이션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하악 제2대구치 강한 저장력이 가해지는 부위이고 청소가 어려운 부위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튼튼한 임플란트를 올바른 위치에 식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발치한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딜레이드로 식립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위치에 좀 더 좋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